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자, 2월 26일 월요일 아침은 아니군요. 예, 낮이군요. 3부 순서를 한 지가 7, 8개월 되는 것 같은데, 예, 습관처럼 오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26일 월요일 12시 30분 조금 넘어서 2시까지 책임지고 있는 오늘장 모사지 3부 순서를 맡은 예,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 이거 대고서 얘기 안 하면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예. 자, 지금, 예, 어쨌든 부가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또 부대에 세수를 붓는다는 기준으로 인사 한번 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이 어떤가요? 아침에 예, 펼쳐진 시장이 보기 나름이겠지만 뭐 예상 외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는 아침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 장을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전장 지금 상해 종합 지수도 0.5% 정도 빠져서 끝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도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시장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시장은 뭐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방향성이 다르단데 뭐 전반적으로 뭐 1, 2부 때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 PBR주 뭐 기살려보자라고 해서 얘기 나왔던 밸류 프로그램이 아까 공식적으로 9시 반쯤 아마 예, 나오고 나서 시장이 쭉 밀렸었어요. 30포인트 넘게 밀렸다가 지금 그쪽에서 또 관련주들이 개별적으로 좀 올라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혜를 받을 거 아니냐 앞으로. 뭐 특히 아까 제가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죠. 아침에 잠깐 플러스 나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밀렸다가 다시 4%나 오르는 그런 모양이었고, 특히 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8만 원 깨졌다가 다시 8만 원 위로 붙는 모습인데, 뭐 제가 봐서는 뭐 이따가 조금 이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PBR 주라고 그래서 다 밀리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오늘 신나서 와 그러고 올라가는 장도 아니고 뭐 한마디로 세론 뉴스라고 해서 뉴스에 팔자 뭐 이런 이제 심리가 강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아니라 개인들께서 굉장히 그 뭐 이번 주말 전에 장 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인버스를 한 2,300억 정도 ETF를 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오늘 출발이 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원래도 안 좋았고 뭐 장중에 훨씬 더 내려갔다가 지금은 오히려 뭐 팔 사람은 좀 팔았다 이런 느낌인지 물론 오늘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홀로 사는 수급이긴 합니다만 뭐 외국인들이 사실 선물 아까 한 1,500개 팔았다가 다시 1,000개 순매수로 바뀌었고 예, 외국인들 현물 매도는 코스닥은 오히려 한 600억 나오지만 코스피는 한 100억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뭐 오늘 그 PBR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됐던 부분은 그거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와 이거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8조 내지 10조 샀다 뭐 이런 이제 수급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기대보다 뭐 별로 그 프로그램 그 나오는 그 로드맵이 강하지 않으면
쫙 밀릴 것이고 또 '얘네들도 매물 내놓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거래소의 수급 형태만 보면은 그다지 이번 발표를 뭐 어떤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바로 팔겠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지금 한 2 시간째 확인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판다 그러니까 인제 시장이 일단 낙폭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뭐 지난주에 인제 새롭게 좀 추가된 뭐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한전 같은 것들 뭐 세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여전히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쪼끔 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지주회사군이나 은행주 중에 한 5% 대에서 8-9% 까지 빠지는 녀석들도 있는데 뭐 그동안 인제 기대감을 갖고 한 30-40% 좀 올랐다라는 거에 대한 뭐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게 그러면 그림과 같이 30% 올랐던 거 다시 원위치 시켜 놓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보기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정도 흐름에서 일단 웬만큼 진정이 되고 나면 각자 도생하는 사실 뭐 저 PBR이라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를 태울 수 있을 만한 금에 일단 재무적인 여력과 영업적인 성과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만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뭐 ETF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뭐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모범적인 뭐 밸류업을 하는 회사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황에 맞춰서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조건을 맞추는 기업들만 해당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두 달 인제 와 그리고 분위기 갖고 올랐었죠.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마치 이게 되면 뭐 요술방망이처럼 뭔가 발표하면 그대로 맞춰 가지고서 모든 종목들의 PBR이 1 배에 맞춰질 거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니까요. 또 일본도 최소 지금 2 년에서 10년 정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최근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2 년에서 3-4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돌린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배구조 상황에서 여타 나라와 차별점이 있는 만큼 뭐 정부에서 짠 하고 발표했다고 바로 확 하고서 뭐 바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고 쪼금 있다가 그런 얘기들 좀 모아온 내용들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쎄요. 저도 아침에 에브리보 보고서 놀랐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없죠. 지금 그냥 시답지 않은 종목 토론방 가 보셔야 별 뭐 그냥 작전하던 애들이 갑자기 나갔어요. 이거 말고는 별다른 해석이 없던데요. 뭐 그렇다고 회사에서 글쎄요. 뭐 어떤 특별한 공시를 해 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조회 공시가 들어갔죠. "오늘 저녁 6 시까지 답변해라." 뭐 그거에 대한 공시인데 글쎄 회사 내에서 특별히 그냥 알아서 주가가 올라간 거 말고 회사에서 무슨 노력을 특별히 해서 올랐다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내용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 이건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한 5배 정도 상승에 따른 어떤 뭐 갑자기 뭐 일종의 배반 물량이겠죠. 더 이상 올리기 귀찮아 내지는 '이 정도면 됐어 충분히.' 뭐 이러고서 갑자기 오늘 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난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서 오늘 하한가를 뻗어 주니까 뭐 되게 가지신 분들은 사실 아마 뭐 2-3만 원대 이상 올라갔을 때 '아 저건 또 특이하긴 하지만 가진 자들의 영역이다.' 이러고 대부분 그냥 손 놓고 팔짱 끼고 보셨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최근 어쨌든 서너 달 사이에서는 가장 이제 우뚝 올라가는 뭐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만 원짜리가 갑자기 5만 원짜리가 되니까요. 갑자기 로봇에서 그냥 뭐 주도주, 선도주 이런 식으로 인제 자리매김이 되었는데 요쪽이 인제 갑자기 무너지니까
관련해서 보면은 이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거나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사실 알고 보면 한 2, 3일 전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예, 글로 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알테오젠은 알테오젠대로의 또 좋은 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뾰족 솟은 언론가는 이탈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끔 뭐 이게 우리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재미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더 이상 올라 붙일 만한 어떤 뭐 재료를 못 만났던지 어 일단은 이탈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이유도 뭐 뉴스라든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요거는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봐서는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쯤은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57,000원이면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죠. 시세 났던 것들 대시세가 났던 애들은 최소한 이렇게 뭐 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갔잖아요. 57,000원까지. 뭐 부러질 때 어디까지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거의 95% 이상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마이너스 50%까지는 부러지니까요. 57,500원 반 잡으면 뭐 2만 한 8천 원대, 2만 8, 9천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뭐 도루 원위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0%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 부러졌으니까요. 예. 하여튼 뭐 고점에서 뭐 지난 금요일까지도 사실 기분을 최고치로 만들어 주었는데 너무 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마 대처라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종목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최고 잘 나가는 시장의 가장 두려운 모습이죠. 제가 오늘 장이 빠진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지난주 8.15 머니통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공황은 또 온다. 예. 지금 시장에 사실 리스크라는 게 없다. 뭐 악재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뜬금없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이상 악재가 뭐가 있을까? 오늘 에브리봇을 보면 물론 제가 최종으로 10만 원까지 가려다가 뭐 중간에 뻑이 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 뭐 얘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아니면 성장성 그동안 보여줬던 뭐 어떤 업력에 대한 부분보다 분명히 몇 배 이상 올라간 건 맞죠. 뭐 그게 어떤 이제 나중에 항상 뭐 올라갈 때쯤 보면 엄청난 재료와 성장성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한마디로 꿈이 이제 살려주잖아요, 주가를. 근데 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꿈이 깬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제 배신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종종 고점에서 확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 8.15 모니터 지난주에 가서는 뭐 시장은 좋지만 항상 좋을 때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대공황을 얘기 드린 건 지난주 제가 왜 코릴레이션 상관관계상으로 S&P 1928년과 2023년도 그래프가 너무 비슷해요.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에 막바지기 때문에 이제 주총 시즌이 3월 중하순부터 다가오죠. 상패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물론 요새는 바로 상패는 거의 없지요. 1년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성이나 상패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제 엿보이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불리하죠. 종목들이 뭐 보통 1년에 한 3, 40개 이상은 분류가 되니까 특히 재무조가 좀 몇 년째 취약하거나 뭐 매출이 하도 안 나와요. 뭐 이런 기업들은 관리 종목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3월 말까지는 재무구조 안 좋은 종목은 포트에서 아예 제열시키던가 아니면 최소화하시는 게 유리하다. 물론 뭐 1, 2년 적자 난 기업은 대본에
이상해지진 않죠. 근데 한 4-5년 적자 나 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특례 상장도 보통 한 7년 넘어가면 특례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뭐 느끼는 거는요. 뭐 오늘은 분명히 뭐 어쨌든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세론 뉴스라고 합니다.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 소멸 효과, 그리고 내용이 뭐 자극적이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와, 정신 차려 가지고 이걸로 해서 우리는 주가를 올려야 되고 기업을 정상 가치까지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동인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게 느끼니까 시장에서도 또 뭐 수급에서도 일단 오늘은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저는 이게 그냥 완전히 제로로 다시 어 태어난 대로 다시 돌아간다? 아니면 한두 달 전 주가로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일정 부분 이제 기대감 갖고 좀 오버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작게는 30-40에서 60-70까지 올랐던 애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증시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 아침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대거 이렇게 해놨어요. 모습을 드러내는 기업 밸류업인데 저 PBR주 약세 전망이다. 이렇게 주간 증시 전망 자료에서 이렇게 잘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경우가 없어요. K밸류업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저 PBR주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가 정책 드라이브가 있으면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왜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이 사상 최대냐, 뭐 얘기인즉슨 자기가 투자할 데가 별로 없대요. 예.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게 뭐 생각보다 많이 올랐든지 아니면 이상한 것들만 많이 이 양반 기준으로는 그런 성격의 애들만 많이 오르던지 뭐 하여튼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뭐 석유 회사, 에너지 회사, 일본 뭐 상사 회사 이런 데만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애플 비중 좀 줄였다 그래 갖고 화제가 됐었죠. 어쨌든 현금은 뭐 한 220조인가 돼 가지고 사상 최대치 갖고 있다라는 게, 물론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은 계속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하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뭐 사실 계속 오를수록 불안불안하죠. 언젠가는 끝날 터인데 뭐 이런 이제 절정의 순간이 곧 다가올까 봐 걱정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물론 딱 이렇게 정해진 대로 움직이거나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오면서 아무래도 월요일은 뭐 한 주간에 이제 제일 선두 날짜기도 하고 한 주의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날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요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아이디어로 이제 압축을 해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 맞는 어떤 뉴스와 이슈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도 이슈 뭐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콩그레스 관련된 것들이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열리니까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해석 문제가 있겠고, 또 엔비디아의 지난주 이제 엄청난 그 반응, 이게 AGI나 NPU, 뉴럴링크까지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커버그의 방한 이슈, 그리고 의대 정원 관련된 이제 뭐 정책적인 어떤 뭐 진행들, 그리고 웹툰이라고 하는 어떤 섹터에 대한 뭐 특별함,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어, 음,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건 극히 사실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예,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뭐 글쎄요. 누가 그게 끝인 줄 알았을까요? 예, 지금 오늘 뭐 엔캠 같은 것도 예, 좀 35만 원 찍었다가 30만 원 깨졌다가 31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 요새 잘 가던 신성델타테크는 4일 전에 18만 원 찍고 이제 13만 원대인데 어느 가격대가 예, 갈 만큼 간 거라고 판단하기 딱 좋은 가격대일까요? 어차피 지금 현재 밸류를 가지고 따져보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하기 나름이지만 몇 년 있으면 초전도의 세상이 된다. 뭐 전해질의 보조금은 엔캠이 다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꿈을 크게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과연 오른 게 오를 만큼 오른 거에 적정한 수준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애들조차도 꺾이면 뭐 당연히 오를 만큼 올랐어 이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성대테크는 5만 원 이상도 오를 만큼 오른 주식이었고 10만 원 이상도 정말 오를 만큼 오를 주식이었고 15만 원, 18만 원도 언제 봐도 오를 만큼 오를 주식이에요. 언제 꺾여도 이상한 주식은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길게 가는 거죠. 이 정도만큼 오랫동안 가야 되는지 뭐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 3월 4일 날인가요? 미국 가가지고 뭐 그 초전도체 유사물질에 대한 뭐 검증 하여튼 그것까지 지금 쭉 보고서 관련주들이 되게 센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전도를 사업 목적 추가하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면서 아센디오라고 하는 뭐 이게 아센디오가 제가 알기로는 최수종 배우 예, 소속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초전도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예, 바닥에서 막 거의 따블이 나고 며칠 만에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예. 뭐 시장이 이렇습니다. 예. 아무런 관련성 없는데도 사업 목적 추가에다가 초전도 할게요 이러면 한 상 이상 가주는 또 희한한 장입니다.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뭐 남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됩니다만 지금 뭐 오늘 예, 장은 어차피 코스피는 조금 힘들고 예,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밸런스 게임 상으로 보면은 뭐 PBR 주가 오늘 뭐 반응이 막 엄청나게 올랐다 이러면은 예, 코스닥이 제대로 못 올랐겠죠. 근데 상대적인 건데 코스닥 쪽에 차라리 기술주는 뭐 버팅기거나 이런 애들이 좀 간헐적으로 있는 거고 특히 바이오의 재부상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오늘 금융주들이 약하고 지주회사군들이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코스피 분위기는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MWC부터 하나 좀 살펴볼게요. 지금 뭐 MWC도 어차피 주제는 AI입니다. 대주제는 AI인데 그쪽에서 나온 뉴스 중에 이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지난 1월 19일 날 그 이미지상으로만 보여줬던 갤럭시 링이라고 하는 이 반지 형태 폼팩터를 처음으로 실물로 공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곧 상용화를 밟겠구나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 1월 19일 날 이제 반응이 좀 컸던 뭐 아침에는 이제 인터플렉스라든가 또 이미지스 뭐 지니틱스 이런 애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스마트링을 같이 선보인다고 돼 있어서 어쨌든 제가 지난 그 연휴 때 설 연휴 때 말씀드렸던 성장 섹터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이제 어떤 폼팩터를 이루는 스마트 링과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밸류업 쪽에 있어서는 이제 그야말로 모든 거 다 가는 세상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은 흥국화재는 1월 그 24일 날 처음에 PBR 얘기 나올 때부터 해서
거의 94%가 올랐고요. 삼성생명이 52%, LG가 39%, 그 밑으로 은행들, 지주회사군들이 보통 30% 내외씩은 올랐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 이제 노력해가지고 뭐 자사주 소각할게요 이렇게 손든 애도 있고, 예, 배당 많이 줄게요 뭐 이렇게 뭐 천명을 한 데도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기대값을 가지고 야 밸류업이 이게 시행이 되면 도대체 뭐 일본 최근에 많이 올랐다던데 이게 다 밸류업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뜬금없는 기대값을 좀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뭐 우리나라 대형주군에 대해서 전례 없는, 뭐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다. 근데 이제 늘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웬일로 이제 제일 많이 산 게 현대차,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물산, 뭐 전자우선주, 기아 이런 식으로 기업 밸류업을 앞두고서 많이 산 종목들의 어떤 순위가 조금은, 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뭐 증권사들도 최근에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메리츠 뭐 금융지주 같은 데를 중심으로,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고 주가 부양책에 뭐 동참을 한다 이러면서 자사주 태우고 사들이고 뭐 수천억씩 배당도 하고, 예, 적극적인, 예, 주주환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뭐 이상하진 않죠. 이게 사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1월 중순에 6천원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9천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단순히 계산해 봐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메리츠금융지주는 뭐 지금도 오늘도 올랐는데요.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6천 원까지, 뭐 대충 따져봐도 한 60%대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뭐 흔히 말해서 솔선수범이라고 칠게요. 예. 이렇게 좀 외친 기업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주가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말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밸류 프로그램의 강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예측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심되는 뭐 제목만 따와봤습니다.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 확대인데, 배당을 줄수록 뭐 세율을 뭐 법인 세율이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가지고 약간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들 이제 당근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배당은 받으면 뭐 주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분 좋죠. 200원 받을 거 뭐 400원 나오면 훨씬 기분 좋을 거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버는 이익의 거의 한 5, 60%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는데 씁니다. 예, 우리랑은 조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어떤 주주환원 정책의 어떤 그 방향성과 세기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냥 우리 투자가들 자체도 그랬잖아요. 누가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워낙 많았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꽤 돈을 벌지만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든 이번 정부에서 건드려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예, 벗어나려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어쨌든 시장에 과감하게 던진 것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 투자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이나 또 정권의 유한성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전부 다 못 믿는 게 문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조심스럽게 한 2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 밸류업이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법을 많이 고쳐줘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권고밖에 못하는 게, 법은 안 고치고 기업들한테 권고는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개선되는 애들은 뭐 공시를 해주겠다 아니면 뭐 1년에 한번 발표를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있겠어요?
과감하게 어떤 뭐 세법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포이즌 필이라든지 이런 걸 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법의 어떤 개정 없이 그냥 일종의 그냥 뭐 자율적인 거를 가장하는 약간의 뭐 협박? 아니, 협박은 아니고 압박?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도 어쨌든 이번 정권의 중간 전이니까 약발이 있는 상태니까 이제 뭐 기업들이 알아서 좀 움직이겠지라고 하는 면들 때문에 손을 드는 회사들이 있었던 거죠. 최근에 어느 때보다도 자사주 소각의 어떤 비율도 높고 배당도 제법 준다고 선언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모든 어떤 분위기상으로 '와 이렇게 가 보자.' 옛날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98 년도 99 년도 때 그 바이코리아 펀드처럼 '야 우리나라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기업을 사 봅시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 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인가요? 그 중심으로 해서 바리 바이코리아 펀드 만들어서 막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막 몇 달 해서 100% 수익률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붐업이 좀 됐던 적이 있었죠. 예. 뭐 그때는 인제 우리가 그 금모으기 운동할 정도로 IMF 이후에 많이 좀 침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를 한번 업해 보자.'라고 한 뭐 취지는 약간 대동소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 뭐 같은 환경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쪼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 갖고 약간 관치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붐업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한 24-5년 전에. 옛날 기억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인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인제 이번에도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의도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인제 아무래도 총선이란 걸 이제 뭐 한 달 한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약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거 총선까지만 난리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단발로 끝날 이슈인데 너무 오버할 필요 없어. 뭐 어차피 올라갔다 원위치야.' 뭐 이렇게 인제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 한 30-40% 오른 거 자체도 사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끄집어내지지 않았으면 절대 안 갈 애들이거든요. 뭐 몇 년에서 십수년 동안 안 갔던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들이 이 정도만큼이라도 인제 깨쳐서 올라갔다? 근데 그게 개인들이 노력한 건 아니죠. 대부분 외국인들이 사 주면서 올라간 현실인데 적어도 오늘 해석을 해 보자면 오늘 뭐 밸류업이 세론 뉴스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원칙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면서도 그래도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해서 뭐 "그래 날 샜으니까 팔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응하지는 않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지금 개인들께서 밸류업 효과가 막바지 그 사실 아까 장중 한 9시 반 정도 흐름 기준으로 보면 개인들이 순간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하신 거예요. 인버스 ETF에 배팅을 지난 주말 사이에 한 2천억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와 이게 아까 35 포인트 내렸을 때 기준으로 보면 뭐 나름대로 단기 수익이 났을 법해서 뭐 1박 2 일짜리 투자라도 해 가지고 먹어서 이런 분도 속출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3,600도 그러니까 2,600도 깨고 2,500도 달랑거리는 그런 예 약간의 구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은 인버스가 이긴 것처럼 보이나 진짜 잠깐 먹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면 뭐 지금도 훌륭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3월 달 돼서 한번 글쎄요. 제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인제 발표된 건 아니었고 제가 어젯밤에 인제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 밸류업 뭐 지원 방안이라 그래서 어젯밤부터 돌아다니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들은 '어제부터 나왔나?' 싶기도 한데 이게 사실 여기에서 이 내용들 중에 아주 일부 한 17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따온 거 중에 오늘 이제 약발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단어 몇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 수립하라." 예.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누가 합니까 이거. 예. 자율 수립해라? 예 그죠. 세제 지원은 좀 하겠다는 거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건 인센티브잖아요. 페널티를 준다고 해야지 강제성이 생기는데 "잘하면 인센티브 줄게."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죠. "너 이거 안 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 우리나라는 좀 먹히는데 여기 자발, 자율 이거 상당히 시장에서 싫어하는 예 단어죠. "언제 해?" 이러면은 이런 거고 여기 밑에 한 줄로 평가를 해 놓은 게 또 있어요. "기업 경영의 관행이라든가 문화로 정착을 한다." 뭐를? 기업을 계속 밸류업을 시키겠다라는 걸. 근데 기업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여기 또 문제의 단어가 생깁니다. 기노업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꾸준하게 꾸준하게는 좋은데 중장기 과제이자 기노업 여러분들 종목 투자 의견 나올 때 중장기 매수 이러면은 사봄직한가요? 보통 그거 재미없을 때 의례적으로 붙이는 게 중장기 매수 뭐 이런 거잖아요. 기노업 와 기노업 갖고 보라 그러면 이게 사실 진짜 답답한 일인데 어디까지가 기노업인지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예. 이게 그냥 뭐 2-3 주만 기다리면 돼 이것도 기노업인데 아 이거 뭐 연말까지 아니면 한 2-3년 걸려요? 제대로 평가 뭐 되려면 한 4-5년 걸려요? 누가 기다려요 이거를.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솔직히 좀 그렇죠. 그죠? 예. 음. 어이 왜요? 예 우리 김 문자님이 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위에는 좋은 얘기 하셨는데 아이고 안 되죠, 안 되죠. 자 제 오늘장 모가지에서는 오로지 저에 대해서만 어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평가해 주시는 건 무방하신데요. 우리 환경 내에 있는 또 다른 채널의 어떤 분들이라도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거부해요. 예. 저희 방 제가 하는 요 코너에는 오롯이 제 얘기에만 뭐 동감을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이의를 제기해 주시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는데요. 다른 대표님들 말씀을 괜히 섞어서 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귀담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어차피 각자의 생각대로 여러분들한테 소신을 말씀드리는 코너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사실 오늘도 3 명이 얘기했고 내일도 세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차피 밸류업은 내일도 다뤄질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얘기할 때마다 밸류업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중간값을 잘 구하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거 꽝이에요." 또 어떤 이는 "야 이거 앞으로 크게 갈 건데 잠깐 눌림목이에요." 양극단도 있을 것이고 쪼끔 느리게 진행된다지만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제가 논리가 좀 그 정도 될까요? 뭐 어떤 게 제일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뭐 시장이 과연 어떤 사람의 의견대로 갈지 여부는 뭐 앞으로 2-3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월화수목 최소한 12 타임을 듣게 되시죠. 하루 종일 들으신다고 수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한 10명 이상의 인제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의견이 안 나오는 쪽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대세적인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을 터인데 가능하면 소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세적인 의견대로 시장이 풀린다고 하면 누가 돈을 잃겠어요.
많은 대중들의 방향성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는 지금 제가 물론 대표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주말 사이에 봤던 많은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거 효과가 인제 약하다, 소멸됐다, 이런 시각이 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딱 보여지는 시장이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그리고 선반영도 됐었고, 방금 설명도 드린 것처럼 자발적이다, 자율이다, 기노업을 갖고 보자 이러고 앉았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긴장 텐션 올려 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 사 가지고 이거 올려보자, 삼성물산 사자, SK 사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소리 지를 분이 있겠어요? 거의 없으시겠죠. 예. 당연히 지금 오늘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세적인 어떤 분위기에 좀 짓눌려 있는 게 맞는데, 그럼 이게 그냥 한두 달 계속 그냥 늘어지고 계속 빠질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예, 종목별로 잘 살펴보시되, 역시 좀 오늘도 지금 플러스 나는 애들이 있어요. 밸류업이라고 다 지금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센 애들은 앞으로의 대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자, 제가 밸류업을 좀 아무래도 오늘 제일 주안점이 되는 주제다 보니까 조금 길게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장표에서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이제 솟구치면서 또 AI, 반도체 이런 쪽을 또 막 벌렁벌렁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한 달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지금 왜 얼마 전에 TSMC와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삼각동맹을 해서 HBM 군단을 만든다 이래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HBM 새로운 공정이나 3E 모델이나 이럴 때는 하이닉스에서 나름대로 국산 장비를 좀 쓴다고 해서, 이게 사실 의외로 웨이퍼 검사라든가 본딩, 뭐 본딩 빼놓고는 나머진 거의 다 외제 썼죠. 예, 우리나라 국산 장비 잘 안 썼대요, HBM에서. 근데 HBM 단계에서 이제 국산 단계를 쓴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지난 한 달 전에 이거 이제 소개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는 인텍 플러스랑 고영, TESV 계측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틴, 본딩은 하미밖에 없죠. HBM 검사 장비 테크윙, 테크이. 이런 섹터들이 앞으로 오늘 가니 안 가니 말은 많지만 결국 가게 되면 이런 애들이 또 가는 거죠. 가장 선두권에 나설 HBM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데서 유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빠르면 아마 오늘 내일쯤에 미국에서 그 상무장관이 주말 사이에 추가 보조금 예고를 했어요. 칩스에 대해서. 그래서 인텔에다가 100억 불 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간에 또 칩 어벤져스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칩스법이니 뭐니 해서 중국을 짓누르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굴기를 짓누르겠다라는 것과 함께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만을 이제 사각동맹으로 해가지고 칩포다 이래가지고 하려고 막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미 명철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지네 쪽에다가 생산 설비를 만들 시간을 버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네들은 설계는 잘하고 소부장도 꽤 있는데 직접 만드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TSMC가 안 만들어주면 칩이 없어요, 거의. TSMC가 지금 연락에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에 나서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지금 삼성 타도하겠다고 지난주에 막 깃발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내에 일단 마이크론 정도 빼놓고는 큰 칩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미국에 와서 투자하고 그래서 보조금 받고 이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건 이게 진짜 백년지 대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자동차 보조금도 잘 아시잖아요. 2030년도까지만 존재합니다. 그 뒤로는 보조금 없어요. 30년까지니까 아직 멀었잖아 이러시는데, 사실 20년도 됐을 때 24년은 금방
올 줄 알았나 싶지만 벌써 24년도잖아요. 30년도도 멀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조금 받을 만한 연도가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아무리 늘어져도 뭐 30, 지금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 뭐 바이든이 조금 늦췄다 그래서 32년까지 갈런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차피 이런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은 지네들한테 와서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주는 당근책일 뿐, 결국 노하우 습득하고 뭐 생산 기지 해놓고 나서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너네 나가 이제, 우리 여기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선언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외국 투자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건 좀 나중 얘기지만,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칩스 워라는 거예요. 칩이 모자란다. 이거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엔비디아가 혼자 다 먹고 있잖아요. 그 H100이다 뭐 이런 고성능의 GPU를 가지고 혼자 아도를 찍어서 이번 뭐 수익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엄청나게 벌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그냥 배가 아파 죽겠죠. 저런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쟤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 이제 뛰어넘으려고 여러 이제 합종 연행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AMD도 뭐 삼성하고도 뭐 잡고 있고, 삼성도 ARM하고도 하고, ARM하고도 뭐 AMD랑도 하고, 인텔도 지금 뭐 손잡고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잡고서 또 뭐 관련되는 칩, 또 메타도 전용 AI 칩 만들겠다고 또 난리치고 있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뉴스처럼 TSMC도 일본에다가 신공장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나노 공정으로는 좀 굵은 건데 뭐 18나노, 24나노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3나노, 2나노에 비해서는 그렇게 극나노 공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에 가다가 저렇게 투자 들어가는 데다가 약간 나노가 낮은 나노 공장도, 이 공장이 지금 연말쯤인가 다시 또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약간 예, 좀 고립되는 상황에서 TSMC나 대만하고 일본하고 이런 또 짝짝꿍이 만들어지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뭐 사실 뭐 HBM이다, CXL이다 이런 이제 단어 같은 게 시장에 노출이 되면 올라가는 종목 뭐지 뭐 이런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매매를 단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이긴 한데요. 조금 이제 길고 큰 호흡으로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샘 얼트먼이 뭐 7조 달러 뭐 펀딩한다. 손정희 회장이 133조 뭐 펀딩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저커버그가 또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칩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되는 걸로만 국뽕으로 해석하면 삼성전자도 정신만 차리면 대단하게 유망한 칩메이커로서의 자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HBM 쪽에서 일단 하이닉스한테 밀려, 또 뭐 TSMC의 파운드리 쪽을 이기지도 못해, 그 간극이 별로 좁아지지도 않아.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좀 뭔가 좀 어중간하게 떠버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솔직히 주가도 뭐 이번에 하이닉스만큼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여러 군데서 와서 찾긴 찾는데 어떤 결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삼성 쪽에서 뭔가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잠깐 단발마로 나오는 게 그냥 디바이스 정도죠. 뭐 근본적인 칩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HBM4 뭐 만들겠다 이러지만, HBM4는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 시점이 거의 2028년도 내지 2030년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만든다고 뭐 뚝딱 그냥 대장간에서 뭐 못질하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걸 뭐 하이닉스 기존에 막 하던 걸 뛰어넘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칩을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은 뭐 HBM3도 엔비디아인지 TSMC에 지금 정식 뭐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 자, 뭐 채팅창이 두세 분끼리 그냥 얘기를 다 하시네. 다른 분들
얘기 좀 하시게 다른 분들 좀 조용하셨으면 좋겠구만요. 야, 고경숙님은 금요일 날 매도하셨어요. 야, 오늘만 보면 하여튼 뭐 천운을 타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어쨌든 자, 칩스워가 한창 중이고, 예, 자, AI 최강자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은 TSMC다. TSMC도 물량 뭐 만들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돌려도 요구하는 걸 못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결국 삼성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제 포스트 HBM은 아무래도 내가 선두 뺏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러니까 CXL로 승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HBM 만드는 어떤 방식에 MUF라고 하는 방식을 하이닉스에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다른 방식 하다가 좀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쪽을 좀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지난주 돌면서 저 시그네틱스가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영업 손실이 150억쯤 발표가 돼서 뭐 좀 찐따가 됐지만 지난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끝내줬죠. MUF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CXL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오르는 애들은 네오셈, 오킨스, 뭐 엑시콘 이런 정도 종목들이 잠재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주커버그가 이제 오늘 오는지 내일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일정 보면 정확한 시간을 안 알려줘서 저한테 오늘쯤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삼성하고 LG 다 만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가 하드웨어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LG전자를 찜으로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이제 제목의 뉴스가 있었고요. 이번 주 방한이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마트폰은 어차피 XR 헤드셋이다. 그래서 3파전 애플 그리고 구글과 삼성 그리고 메타와 LG 이렇게 3파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애플 그 비전 프로 나온 거에 대해서도 뭐 초반에는 막 인터넷으로 잘 팔려 이래가지고서 엄청나게 선풍적이다 이랬고 중국에서는 뭐 리셀이 뭐 거의 두 배, 세 배 값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와 이거 선풍적이다 이랬다가 한 일주 지나서는 이제 반품이 많아진다 뭐 여전히 어지럽다 컨텐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많이 좀 와전 내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섞이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뭐 세게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주커버그가 아무래도 10년 전에 왔을 때 삼성하고 협의 본 다음에 내놓은 기아 VR이라고 하는 XR 기기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회사 이름이 메타니까요. 기본 메타라든가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을 버리고 있지는 않고 얘네들도 AI를 하지만 메타버스도 매년 뭐 수조씩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가 3년 전쯤에 왜 한번 엄청나게 난리쳤다가 사그라졌었는데 이런 이제 XR 기기들 같은 것들이 디바이스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되면 컨텐츠들만 좀 마련이 되고 이러면 어떤 메타에 관련된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네, 좀 의료 관련해서는 뭐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 얘기가 계속 대동이 되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나 뭐 오늘 아침 버전으로도 뭐 타협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참 이게 이쪽으로 매몰이 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1%에서 뭐 45%막 이 사이쯤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맨날 30% 초중반 이랬었는데 이번에 한 10%쯤 올라갔다. 근데 이게 다 의대 2,000명 뭐 증원 이슈를 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뭐 찬반 여론이 어쨌든 한 8대2 정도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에서 정부에서 밀려나서 뭐 대충 합의를 보겠다 이러면은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지율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면은 뭐 안타깝게도 환자분들이 어렵고 힘든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걸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쉽사리 타협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뭐 의료 분쟁 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최소 한 2달에서 길게는 한 1 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한계 상황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 쉽게 하여튼 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뭐 이걸 뭐 분란을 일으키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만약 한 2천 명 늘리는 걸로 그냥 끝까지 고수가 돼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의대생들이 뭐 8천 명인가가 뭐 휴학을 했다 그러잖아요. 1-2학년 애들은 제 생각에 안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 봐 가지고 더 좋은 학교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3천 명은 기본으로는 있고 2천 명이 추가된다 이거에만 매몰돼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지방의대나 있는 친구들이 2천 명이 늘어났으면 수도권도 한 1,000명 이상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 재수해 가지고 '더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1-2학년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인원이 더 늘어나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 생각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천 명이 늘면 2천 명 정도 새로 공부하는 애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는 애들까지 보면 이게 '무지막지한 시장이 열린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예. 그냥 공대 하다가도 의대 가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생길 거고 사실 2천 명이라는 게 말이 그냥 2천 명 늘어나는데 왜 교육주가 움직여 이러시지만 이게 2천 명이 2천 명이 아니라니까요. 예. 수만 명이 뛰어드는 시장이 돼 버리면서 엄청나게 사실 파장이 큰 분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자 어쨌든 지금 부족한데 엄청나게 늘리는 건 불가능한데도 뭐 저도 제가 봐서도 어차피 협의라고 하는 정신이 그렇습니다. 뭐 의사단체는 한 300명 주장하고 2천 명 주장하면 중간값에서 결정하고 사실 땡치면 되는 건데 그놈의 무슨 자존심 게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예. 저는 한 700-800 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선으로 하고 어떻게든 좀 끝났으면 좋겠구만요. 예. 아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길게 하시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사실 근데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서로 뭐 외나무다리 대결을 하고 있어서 쉽게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이 가족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뭐 어느 종목이 더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빨리 사태가 좀 예, 어쨌든 합의는 봐야죠. 예, 그래서 빨리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예, 좀 빨리 의료 어떤 그 분위기가 빨리 정상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 인구 절벽 이슈가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여러분. 예, 한쪽은 인구 절벽이니까 빨리 늘리면 뭐해 이제 이런 거고 한쪽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돌볼 어떤 의료적인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라서 뭐 어떤 게 반드시 정의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20-30년 전부터도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한 20-30년 뭉친 걸 한꺼번에 늘리려다 보니까 숫자가 과다하게 표시가 되는 거 아닌가? 옛날부터 그냥 100명, 200명씩 연 단위로 계속 늘려왔던 이런 잡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계속 막았다가 한꺼번에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워낙 민감한 주제지만
지금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간헐적으로 뭐 사교육 종목이나 비대면주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원래 지지난부터 말씀드렸던 건 인원적인 타협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비대면을 확대한다라는 쪽으로 뭐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아직까진 그런 타협으로도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뭐 강대강의 측면에서 상황들이 뭐 좋지는 않은데요. 뭐 그래도 또 올라갈 애들은 또 올라가기도, 아까 아이비 기명은 지금은 3% 마이너스인데 아까 16%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라이프 그 시메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1%밖에 안 올랐는데 아까 16%까지 올랐었고, 이게 뭐 비대면과 사교육 내에서도 종목마다 좀 수급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까지 좀 있었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가벼운 주제예요. 뭐 그동안은 좀 무겁고 뭐 칩워다, 뭐 경쟁이다, 뭐 파국이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 이슈들이 많았는데 조금 가벼운 것 쪽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웹툰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화 쪽으로 보면 서울의 봄 이후에 최고의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파묘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예, 오늘 뭐 쇼박스라고 하는 공급사 강세가 나온 거, 일단 뭐 200만까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돼 있는데 영화의 장르상 제가 봐서 1000만 영화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오컬트라고 하는 약간 이제 무서움을 동반하는 영화라서 그걸 두 번, 세 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6월 달 네이버 웹툰 뭐 미국 상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거 관련주들, 그리고 당장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하는 트위치 때문에 트위치의 어떤 빈자리를 치지직이나 네이버 아니면 아프리카 TV가 서로 메꿀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강세, 뭐 한두 달 전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움찔움찔했는데 오늘 뭐 플레이드 같은 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침에 공략하기는 좋았죠. 뭐 지난 금요일 날 시간에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전제는 지금 뭐 마이너스나 있고 이런 판국이지만 아침에 7%에서 26%까지 갔었거든요. 예. 시가에 샀어도 한 15% 이상 슛이 나오다가 지금 꺾이긴 했는데 하여튼 뭐 아침에 이런 기회라도 제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쇼박스도 아침에 셌어요. 예, 지금은 6%인데 아까 뭐 16%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소재다 보니까 뭐 200만까지는 뭐 매니아든 뭐든 열심히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상은 뭐 1000만까지는 좀 무리 아니야, 뭐 이런 시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의외로 얘도 이제 많이 올랐다 말았는데 EM넷이라고 요거 네이버 웹툰 상장할 때 이슈가 가끔 되는 종목인데 20%까지 올랐었어요. 지금은 5%밖에 안 되지만 예, 약간 요런 이제 가벼운 소재이면서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슈 6월달 뭐 아직 미래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 계속 성장하는데 일단 선도 그룹이 빠지니까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네이버 계열을 하고 아프리카 TV 계열의 어떤 뭐 자웅 어, 싸우는 거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의 강세를 만들 것이다. 오늘은 아프리카 TV가 약간 약세이긴 한데 사실 뭐 이 녀석도 지난 금요일까지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뭐 한 16에서 18 정도까지도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한전주는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전이 물론 오늘 공기업의 뭐 그 PBR 요런 거에 이제 뭐 확대 이슈 가지고서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4분기 때 보시죠. 글씨가 이게 좀 크진 않으실 텐데
여기 확대가 안 되네. 이게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기업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인데, 뭐 하이닉스가 3,400억 흑자 전환된 것도 있지만, 한전이 음, 뭐 1조 8,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서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미니멈 6조에서 한 9조까지 영업이익을 보더라고요. 거기다 아마 총선 끝나면 한전 쪽 그 사장이 뭐 나름대로 여권에서 정치 좀 오래 하던 사람이라 약간의 그 한전 이제 전력 요금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면은, 총선 끝나고 바로일지 아니면 하반기일지 모르겠지만 전기값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본격적인 여름 전에 올릴 수도 있는데, 한전의 지금 흐름은 이게 공교롭게도 공기업에 대한 밸류의 정상화, 얘만 가나요? 또 하나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도 비슷하죠. 오늘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들만 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안 갔다도 있고, 그리고 공기업은 자율이라고 아무리 붙여도 자율로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아마 달러 이자로 빌려와서라도 뭘 할 겁니다. 공기업의 성격이 뭔데요? 뭐 정부 입김에 제일 많이 순응을 하거나 아니면 따르는 데잖아요. 그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를 했는데, 누가 제일 말을 잘 들을 거냐 보면 공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뭐 없는 거 박박 긁어서라도 배당 주고 자사주 사가지고 벅벅 태우고 이럴 수 있는 자발성이라고 할까요? 이럴 때는 자발성이라는 걸 강조해서 공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마 상장되어 있는 게 공기업이 7개인가 된다고 하던데, 오늘 아마 보면 그런 애들이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근데 이제 한전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뭐 돈도 못 버는데 갔다가 어디서 갔다가 뭐 배당 주고 이래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4분기부터는 돈을 좀 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리포트 본 거에 따르면 한 6조에서 한 9조까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이제 어떤 어,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면 좀 남다른 어떤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든가 아니면 밸류어 프로그램, 또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하는 칩워죠. 그리고 주커버그의 방한 이슈, 의대정원 이슈, 웹튠이라든가 어떤 그 엔터 개념의 이슈들까지 섭렵을 해서 보았을 때, 뭐 저 나름대로 좀 주관적입니다만 종목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오늘 뭐 센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각 섹터들마다 이렇게 한 서너 종목, 뭐 제가 뭐 심하게 막 10종목씩 넣어놓고 이건 다 이쪽이 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보시면 뭐 그 절대반 뭐 스마트 링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 움직이는 것들이 이쪽에서 대부분 좀 눈에 띄고요. 자, 밸류업도 오늘 얘네들이 뭐 물론 미끄러지지만 나름대로 아래 꼬리 달고 좀 버티는 애들도 있습니다. 덜 빠져요, 아무래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은 덜 빠지겠죠. 오늘 한미반도체 뭐 장중에 15%까지 올랐었어요. 고영은 금요일 날 20% 올랐었죠. 또 인터플러스도 오늘 뭐 3, 4% 이상 계속 강하고, 테크윙도 H뱅 검사 장비 쪽에 또 국산화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CXL이라고 이제 뭐 포스트 HBM 섹터 중에는 또 이런 관련주들도 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GPU를 넘는 버전의 뭐 AGI라든가 NPU 개념으로 가면은 역시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그 뉴로모픽이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류를 좀 개발해 본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많이 꼽지요. 그리고 주커버그 방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XR기기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JP 모건 끝나고 원래 4월 달 되면 또 AACR이라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뭐 아마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일정이 있어요. 알테오젠이 지난주 목요일 날 뭐 머크사인가요? 어디서부터 이제 독점적인 어떤 계약을 추가하면서 몇 천억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초강세가 나왔는데 HLB는 워낙 요새 좋았고 메지온, 유한양행, 펩트론 요런 류들 그리고 요쪽은 이제 아무래도 의료 어떤 이 파행과 관련된 이슈인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면이나 사교육도 아직은 완전 소멸 이슈는 아니다. 사실 더 악화돼도 문제긴 한데요. 소멸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중간중간 순환면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웹툰 쪽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디나 아프리카TV, 쇼박스, EM넷, Y랩 요 정도 종목군을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종목에 대한 것들을 뭐 한두 개쯤 딱 이렇게 해갖고 계속 고매점해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매일매일 어떤 종목 있지라고 찾는 분도 있을 터인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제 주말 정도에 공부를 하시면서 이번 주에 영향이 있을 법한 한 몇 가지쯤의 테마를 딱 정하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가지고 제일 강한 것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리스트업을 해놓고 나서 각각 그날 처음에 움직일 때 조금 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 좀 의미 있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단기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기로 계속 수익 매매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게 답이라고 보고요. 뭐 오늘 사실 원전 이슈도 있었어요. 원전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뭐 저쪽에서 뭐 19조 가까이 뭐 큰 뭐고 땄다 이런 얘기 있었죠. 사실 재료가 뭐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지만 거래는 늘었어요. 거래는 늘었는데 뭐 2% 오르긴 했지만 아침에 한 4, 5% 오르던 거에 비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애들도요. 이런 거 보면 우진엔텍 최근에 상장된 뭐 우진 계열의 이제 뭐 원자력 관련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 11% 빠졌어요. 아침에는 잠깐 9%까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원전 이슈가 현대건설발로 이제 들리니까 아 드디어 우리도 원전 수주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원전주도 다 와 그러고 올랐었는데 뭐 우선 대상 협상자라는 게 사실 이제 낙찰받고 뭐 하고 이러기까지는 또 오래 걸려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테마들이 매일 생성이 됐다 뭐 사라졌다가 또 등장을 했다가 이러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계속 어떤 단말마적으로 나오는 것들 한두 가지를 계속 뭐 추적을 한다. 새로운 거 뭐 나올 때마다 이쪽도 사봐야지 뭐 이렇게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응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도하는 흐름은 제가 봐선 밸류업 그리고 칩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AI와 관련된 칩 그리고 일부 플랫폼과 관련된 거. 그럼 그게 이제 약간 또 확장된 것이 기존에 그 뭐 GPU랑 HBM을 합치는 것 갖고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좀 뛰어넘자라고 해서 AGI라든가 뭐 NPU 개념의 새로운 개념들. 근데 아직은 이제 상용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은 뭐 제대로 된 칩이 아직 없지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나오면 뭐 좋겠지만 아직 그럴 만하지 않다라는 게 약간 이제 아직까지 시간적으로는 한계이자 근데 이제 도전의 가능성 아니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들이 이제 부여되면서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의외로 4월 달 AACR과 관련된 뭐 미국 아마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제약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오늘 리포트로 갖고 나왔던 게 원래 인터플렉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있었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생각보다 좀 이상하게 풀리긴 했는데
제가 과외로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ABL 바이오라고요. 요게 지금 한 5%좀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제법 모양이 좋으면서 배팅이 좀 들어오고 이랬는데 거래량도 좋고요. 오늘 벌써 뭐 거래량이 전일 수준의 한 80% 이상 되는 거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얘도 아마 그런 AACR 관련주로 아마 나중에 또 4월 초니까 3월 달 중에 얼마든지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쪽 항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 쪽을 봐서는 움직임이 이게 알테오젠이 물론 얘가 뭐 천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 웬만한 기업은 기술 이전 한 다음에 대부분 뻑이 나거나 아니면 뭐 상환 그러니까 도로 반환을 받던가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고 그냥 땡치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된 계약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같이 움직였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 펩트론 같은 거 좀 거래량 없이 약한데 뭐 비슷한 기업 중에는 이제 인벤티지 랩도 있고요. 내일부터 그 비만 치료제 ETF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ETF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좀 강해지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비만 치료제 하는 기업들 많습니다만 뭐 해외 유수의 그런 빅파마로부터 이 제형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게 맞으면 돼. 뭐 이런 이제 제형의 기술과 관련된 관심을 크게 받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펩트론하고 펩트론은 사실 작년 연말쯤에 뭐 기술 이전 된다 그래갖고 잔뜩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4만 원대까지 작년 연말에 갖다 놨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 지금 2만 1천 원 바닥으로 해서 지금 다시 2만 9천 원 다시 올라가는데 뭐, 뭐 원래 연말에 안 되면 1분기에 되겠지 뭐 또 보통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한 11월 달 말에 기사 나올 때는 뭐 대단했었죠. 뭐 일리아렐리냐 뭐 노보노디스크냐 이래가지고 어디가 가져갈까 막 이랬었는데 우리끼리 꿈꾼 것 같은 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아, 네. 예. 채팅창에 저보러 뭐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나 봐요. 그냥 몇 분끼리 동호회 설정하셨나? 끼리끼리 얘기하시고 그냥 끝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요 정도죠. 1시 51분이 되었고, 뭐 지수는 아까 뭐 최하로 내려갔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왔고, 뭐 코스닥은 세진 않지만, 그래도 바이오 계열 쪽이 좀 강하면서 일부 플러스 지수를 좀 버팅기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데 좀 시장 요약을 그냥 간단히 해보면 글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론 뉴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 팔아라 이래가지고 셀온 뉴스 뉴스에 팔아라 이거 뭐 사실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뭐 증권시장의 정설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거. 오늘 약간 그런 게 뭐 실현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세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 뭐 외국인들이 별로 현물에 대해서 터치 안 하고 있다. 뭐좀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뭐 뭐니 뭐니 해도 골디락스입니다. 금리가 조금 늦게 되면 어때? 지금 기업들 실적과 고용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난해서 미국 경기가 잘 안 꺾인다는데 이거에 더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뭐 지난 금요일 날 좀 약세였고 오늘도 좀 약세긴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7일 정도 계속 셌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계속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뭐 이번 이제 양회 정도까지는 시장을 더 뭐 누르려고 하지는 않겠죠. 얘네들도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서 좋은 소리 좀 듣고 싶어 하는데,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외국인들의 탈출을 막지 못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이 빠진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오늘 나오면서 뭐 수준 이하야 뭐 이런 거, 이미 이 수준 정도 이상을 뭐 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수준 이하라고 보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뭐 자유를 가장하지만 세상에 자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너네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자율입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조금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받고 싶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은근히 운만 띄워놨지만 강도가 나름대로 저변에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그래서 뭐 기업별로 프로그램이 원위치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3월 중에 그런 기업 경영권 방어 관련된 어떤 또 뭐 정책적인 배려들 같은 것들이 나오면 한층 더 한번 힘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마음 놓고 뭐 환원이라든가 주주들의 어떤 밸류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은 뭐 지난 우리 금요일장이었나요? 초반에 2694까지 갔다가 지금은 2650 정도의 편차가 금요일날 그 초반보다는 한 40포인트 정도 벌어지긴 했어도, 물론 뭐 미국이나 대만, 일본, 뭐 인도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여전히 사상 최고치와는 우리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야, 국장은 아무래도 안 돼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미국이 훨씬 강했을 때보다 또 우리나라가, 특히 왜 팬데믹 때 그 2000년도 2월 말 3월 초부터 한 1년여 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세게 달린 나라이기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안 되는 것만은 아니다. 좀 안 되는 기간이 좀 길게 보일 뿐 어느 고비를 넘어가면 상당히 매력적인 장세로 보일 때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시장과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관계에 봉착이 되거나 미중 간의 어떤 이제 소모적인 어떤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실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면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만 하면 또 우리나라가 어, 큰 기회를 잡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제가 굳이 변호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못 차리는데도 265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고 보시면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제대로 역할이 없었는데 근데도 2650이 왔네. 그럼 조금 역할만 해주면, 예, 저는 원래 뭐 한두 달 뒤면 다 드러나겠지만 뻥이, 원래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면은 최소한 2800에서 뭐 3000 정도까지 쭉 하고 며칠 만에 도달될 것 같은 장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든 뭐 저같이 보는 사람한테야 오늘 하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돈이 있다고 하면 조금 싸게 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솔직히 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이제 거의 다 투여를 해가지고 여력이 없는데 그냥 천수답이죠. 장이 시원하게 어떻게든 2, 300 올라줘서 내 거 좀 해소하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계신 분이 거의 7할 8할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뭘 사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10분에 한두 분이나 실제적으로 가능하신 수준이지, 나머지 분들은 이미 다 거의 담궈 놓고
뭐 올라야지 다른 방법이 없죠. 예. 다른 방법은 나오면 큰일 나죠. 예. 어떻게든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목적 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아유 깝깝해 시장이 안 가네 이거 뭐 전망이 후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시기 딱 좋습니다만 시장은 미치면 일주일만 열심히 가면 200-300 금방 오릅니다. 예. 참 이상하죠. 지금 보면 하나도 안 움직이게 생겼는데 뭔 쉰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딱 좋은데 필 받으면 2021년도고 1월 달에 열흘 만에 한 300포인트 올라간 장도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건 없는 게 또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번에 뭐 태워지진 않았지만 자사주 소각 다 해버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3,600 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강제성을 대번에 뭐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은근히 자사주 소각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에 주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3-4월 좀 바라보시고 2월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 아주 정답은 아니더라도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 흐름이 좋을 때는 그런 애들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서 다음 우리 이제 연휴 지나서 또 뵙겠네요. 3월 첫 주에 뵐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투자 마인드와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갑자기 얼굴이 커졌네요. 2월 26일,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마지막 순서에 말씀드린 오늘장 모사지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안내 드릴게요. 자, 뭐 내일도 주옥 같은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제가 내일 자리 잡고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와우넷이라고 하는 제 평소 일하는 일터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8시 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7시간 동안 제 얘기 들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내일 뵙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